시민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 상담의 구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교통사고. 그런데 내 잘못이 아닌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처리 과정에서 내 보험을 사용하는 상황 경험해 본 적 있으신지요? 심지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일을 맡겼는데도 차를 수리하면서 내 보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내 보험을 사용할까요? 이 시간 교통사고 상해 레몬법 전문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의 알렉스 차 변호사님 그리고 정대용 변호사님 모시고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셔서 더 반갑네요. 네. 네,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행동하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은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사실 다들 운전하시면서 보험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조언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 처리를 한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이 보험 처리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차 사고가 나면 이제 보험으로 다 커버를 많이 하잖아요. 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타고 있던 차에 대한 피해, 네. 그걸 이제 뭐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물적 피해라고 property damage, 차량 손상에 대한 부분이 일단 보상이 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다친 경우에 네. 그걸 이제 바딜리 인저리라고 해서 인적인 피해, 그러니까 차량 수리와 치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갖고 계신 자동차 보험에는 이 두 가지가 구분돼서 네. 이렇게 커버리지를 보시면은 차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치료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나눠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는 건데 물적인 피해 그리고 인적인 피해,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서 우리가 네네.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물적 피해에는 어떤 피해 사항이 포함이 네. 되나요? 그 물적 피해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제가 타고 있는 차를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상대방 차는 네네. 제가 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커버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네. 제 차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수리가 되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고가 나면 차가 얼마나 수리비가 들 것인지 일단 견적을 뽑고 또 그 가운데 그 수리 기간 동안에는 렌터카를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거 굉장히 심플한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차를 바디샵에 맡기고 그 기간 동안 렌터카를 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심플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아실 필요도 없고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는데 네. 요즘 조금 그 알아두시면 좋은 게 코로나 기간 이후에 차를 맡기면 수리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이상 걸리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렌터카 커버리지가 한 달인데 네. 또 그 렌터카를 한 달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경우, 뭐 한 달 반 정도면은 뭐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고 두 달 이렇게 이상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 수리가 길어지는 원인은 제가 바디샵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겠지만 차 수리하는 인력이 없어서 아, 그래서 지금 차는 대기하고 있는데 수리를 네. 못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이제 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백오더라 그러죠. 이제 네. 필요할 때 다시 딜러나 이런데 제조사에 주문을 하면 그 부품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수리하는 기간은 한 일주일이면 다 된답니다. 다 되는데 네. 기다리는 시간이 앞뒤로 너무 긴 거죠. 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조금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는 차가 사고 나면 바로 렌터카를 픽업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네. 한 달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보험회사에서도 물어볼 거예요. 차가 운행이 가능한지, 그걸 이제 영어로는 드라이버블한지를 꼭 물어볼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뒤에 뭐 범퍼가 조금 기스가 났다라든지 뭐 스크래치가 나서 아직 운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네. 바로 바디샵에 맡기지 마시고 네. 부품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 운행을 하시다가 실제 수리 기간만
좀 렌트카를 하시는 게 네. 일단 조금 본인도 편리하고 다음에 또 비용이나 그 보상을 받을 때도 조금 복잡한 문제가 덜 생기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차량 운행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렌터카를 바로 받아야지 우리가 뭐 출근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요즘에는 바로 안 나오는 추세인 건가요?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또 렌터카이 많이 없어요. 아. 자동차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엔터프라이즈 같은 데는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비싸고요. 네. 좀 그 바디샵이랑 좀 맞는 데 가야지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아. 그 뭐 엔터프라이즈 가면은 그냥 크레딧 카드만 먼저 주기 때문에 그냥 돈만 빼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 네. 바디샵이랑 잘 아는데 근데 가야지 훨씬 더 나중에는 골치가 안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는 되게 중요한 게 자동차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파츠도 없어가지고 한 달, 두 달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네. 옛날에는 프리코비드에서 너무 틀려요. 그리고 만약 인슈런스가 레노 커버리지가 뭐 35불 하루에 있으면은요, 네. 아니면 한 달에 900불 뭐 그런 분이 많은데 네. 어쩌면 그게 또 커버리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레노이 올라가니까는 이제부터. 아, 렌터카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내 보험이랑도 또 연관이 되는 거군요. 네, 아. 연관이 있을 수 우리 있습니다. 차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렌터카가 조금 숄티지라 그러나요?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네. 어떤 바디샵은 렌터카를 이렇게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제가 사고가 났지만 제 차가 운행이 가능하면 네. 그 차를 조금 더 타시고 네, 네. 실제로 수리하는 기간에만 딱 렌트카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요 관련돼서 제가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운행하는 차가 캠리예요. 네. 캠리인데 사고가 났는데 뭐 BMW나 더 상위 거를 막 이렇게 렌트를 해달라고 네, 네.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본인의 보험 한도 제 그 본인의 보험 한도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우리 차 변호사님 35불 네.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45불인데 그 범위 내에서 보통 아. 차량이 결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 보험을 쓰지 않고 상대방 과실일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잖아요. 네, 네, 네. 그럴 경우에도 제 차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캠리를 예를 들었는데 캠리였는데 저쪽에서 뭐 미안하다고 BMW나 벤츠를 해주는 경우는 없고 비슷한 아. 차량에 네. 그것을 해주니까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네, 네. 나 이참에 한번 좋은 차 좋은 차. 타보겠다. 예, 그거는 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지금 타고 있는 차 수준에서 렌트카를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자동차 관련한 상황이 대부분 다 안 좋잖아요. 뭐 자동차 네네.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가 났을 때는 결국에 사고 난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네, 요새는 여기 우리도 오면서 저 비치 블루바에서 보니까는요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앞에 있는 거 같고 뒤에 있는 차는 그 에어백도 터진 거예요. 아우, 네. 근데 만약 그렇게 에어백이 터지면은 거기서 차를 못 움직이니까는 뭐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그 토촉을 불러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너무 힘들게 그때서부터 바디샵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레노카를 해야 되고 아, 그러니까는 하여튼 교통사고가 특별히 요새는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조심하게 첫 번째 조심하게 운전해야 돼요. 맞아요.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내 잘못이 아니에요. 억울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근데 이 처리 절차에서 내 보험을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 네,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왜 네. 그런 거죠? 이제 조금 저희가 준비한 이제 본론인데요. 네. 차 수리를 할 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상대방이 물어줘야 되는데 일을 보통 진행할 때 변호사 사무실이나 바디샵에서 할 때는 제가 든 보험을 먼저 사용해서 네, 네. 차 수리할 때 그 비용을 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걸 좀 뒤늦게 아시고 굉장히 좀 컴플레인을 세게 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본인 보험을 먼저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렇고요.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을 사용한 다음에 그 사용한 만큼을 이제 상대방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해서 다시 받아냅니다. 제 보험회사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는 서브로게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더 어렵습니다. 대위 변제라는 그런 법적인 용어가 있는데 네. 그냥 쉽게 리임버스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보험회사는 더 이상 돈을 쓴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손해 나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 보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보험에 보면 네. 그 컬리전이라고 이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쓰고 네. 그것이 제 잘못일 때는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제 잘못이 아닐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그 돈을 제 보험회사는 받았기 때문에 네. 보험료를 인상할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엔 또 디덕터블도 제가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잘못이 아닌데 내 보험을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을 좀 단축해서 내가 뭐 차도 새로 고칠 수 있고 빨리빨리 일을 진행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또 디덕더블을 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아. 디덕더블이 뭐 500불, 1000불을 네. 직접 1000불 내지만은 나중에 다른 쪽 인슈런스 컴퍼니가 낼 때는 그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 내가 그러니까 간단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선불로 내 돈으로 먼저 내고 네, 그다음 네. 그 돈을 다시 환불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 생길 텐데 왜 상대방 보험회사가 빨리 잘못했는데 이렇게 수리비를 내주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저희가 여기 와서도 몇 번 이렇게 방송해 드리고 또 요즘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이렇게 한인분들이 교육이 잘 돼서 사고가 나면 네.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너무 교육을 잘 받으셔가지고 아무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미국 같은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at-fault state라고 해서 누구의 과실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과실을 판명을 해서 결론을 내서 이제 과실이 있는 쪽에서 그것을 비용을 부담하는데 쉽게 그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네. 그 liability issue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들끼리 상당히 오랜 기간 그 liability issue가 생겨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요. 아. 심지어 가장 최근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운행하다가 옆에를 부딪혔어요. 네. 근데 그 차가 설 줄 알았는데 히트앤런을 한 거죠. 그래서 아. 한 5, 6마일을 오렌지 카운티 프레이를 타고 도망을 가고 심지어 911에 신고를 해서 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네. 여기까지만 보면 앞차가 잘못인데 네. 근데도 다음에 클레임 들어온 거 보니까 뒷차에 저희 손님한테 클레임을 한 거죠. 그래서 너 도망가지 않았냐고 이렇게 네. 막 네. 따지니까 그 보험회사가 이제 따지니까 그쪽에서 돌아온 답이 도망간 게 아니고 프리웨이가 너무 위험하니까 보다 안전한 곳을 찾아서 차를 세우기 위해서 5, 6마일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911을 신고를 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정상이 참작돼서 뭐 라이어빌리티 이슈는 잘 해결이 됐지만 그 정도로 과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뭐 한 달이나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은 보험을 먼저 사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가 상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아내는 그런 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억울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회사 양쪽끼리 서로 누가 잘못했는가 따지는 그 기간이 네, 굉장히 길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나는 차를 못 쓰게 된다면 오롯이 다 내 피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제가 저 인슈런스를 써야죠. 아, 그래서 네. 네, 내 차 보험을 그래서 내 먼저 차, 네. 쓴다. 만약 내 차 보험이 없으면 큰일 난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차를 못 고치고. 네, 네. 그러니까 보험이 그러니까 꼭 이럴 때는 꼭 필요한 예. 거예요. 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손님 중에도 얼마 전에 사고가 이렇게 뒤에서 받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분이 차가 좀 오래됐어요. 2006년형 좀 옛날 차니까 사고가 나면 그냥 차 뭐 수리 안 하고 버리지 이렇게 하면서 본인 차 커버리지 그 컬리전에 대한 네. 걸 안 해놓으셨고 네. 또 하나는 렌터카
보험을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잘못으로 바쳤는데 네. 바쳤지만 제가 렌트카 보험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렌트카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상대방에서 비용을 부담하겠지만 제 보험이 없으니까 좀 불편한 거고 네.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차를 뭐 사고가 나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어떤 보험이라든지 렌트카 보험 커버리지는 좀 미니멈이라도 해놓으시는 게 네. 만일을 대비해서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부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이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이 컬리전을 대부분 포함하고 계신가요? 네네 대부분은 포함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손님들은 차가 좀 오래된 차들은 아. 뭐 차 지금 밸류로 뭐 한 5천 불, 6천 불 하는데 수리비 뭐 얼마 나올까 싶어서 네. 수리 안 하고 그러면 그때 차 바꾸지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요즘 좀 아이러니하게 중고차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4천 불, 5천 불이었던 차가 지금은 뭐 켈리 블루북이나 이런 데 카맥스 가격을 찍어 보면 뭐 7천 불이나 만 불씩 맞아요. 해요. 그러니까 네. 토탈이 안 나고 네. 또 수리해서 써야 되는 그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은 차라리 토탈이 나서 완전히 폐차가 되면 체크가 빨리 나와서 제가 차를 다른 차를 살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카를 사서 수리 기간 동안 써야 되니까 네. 좀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컬리전을 대부분은 했지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그런 것도 안 해놔서 네네네. 좀 불편을 겪는 그런 경우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미리미리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해 놓으셔야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잘 들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 보험으로 일단 이 사고 처리를 해도 내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네. 네, 일단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걱정하시는 게 내 보험으로 처리하면 분명히 보험료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 제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네, 그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좀 컨펌을 하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네, 본인 잘못이 아닐 때는 그 법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간혹 뭐 저희 사무실에도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네, 네. 뭐 보험료 안 오른다고 그래서 막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 아무리 부자분들이라도 보험료 오르는 거는 아까우시죠, 네. 그죠? 그래서 막 컴플레인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게 사고 나서 오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험을 1년 지나면 또 갱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뭐 3% 오르듯이 또 보험료가 갱신될 때 보험료가 자연 인상분이라 그럴까요? 뭐 가스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그래서 오른 경우가 좀 있는데 그것을 좀 오해해서 좀 이렇게 좀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네. 만약에 설혹 그게 사고가 나서 제 잘못이 아닌 사고로 나서 보험료가 올랐다고 할 경우에는 컴플레인을 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해서 그 네. 인상분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네. 오히려 뭐 거기에 따른 환급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뭐 편하게 본인 보험을 사용하시라고 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 교통사고 처리는 물적 피해 그리고 네네. 인적 피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사항들은 물적 피해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해서 그 피해를 어떻게 처리하나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인적 피해 그러니까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죠. 이런 네네.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그 이제 상대방 잘못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상대방 잘못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 또는 우리 청취자분들 경우에 또 본인 보험을 보시면 바딜리 인저리 커버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 이제 제가 잘못으로 상대방을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예, 그 부분을 치료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가 갖고 있는 바딜리 인저리 커버리지를 통해서 제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다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마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한 최소는 15,000 사람당 그리고 사고당 3만 불이에요. 그래서 네. 차에 한 사람이 타고 있으면 15,000불까지 예를 들어서 미니멈으로 그렇게 들어 있고요. 네. 그래서 최소 한도가 그렇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제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네. 더 많이 다쳤다고 할 네. 경우에는 그 보험 한도를 넘어서서 네. 제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제가 다리를 부러졌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뭐 너무 큰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그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제 상대방을 고소를 해서 받아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보험 한도를 넘어서서 나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고소를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상대방 음? 보험 한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다른 쪽에서 15,000불 커버리지밖에 없어요. 네. 근데 많이 다쳐가지고 15,000불을 달라 그랬는데 인슈런스 컴퍼니가 안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인슈런스 컴퍼니가 안 주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안 맞으면은 그 소송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우리는 15,000불밖에 없다. 네. 그리고 그거를 주잖아요. 그리고 그 자동차 사고를 만든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은요 네. 받을 게 없습니다. 아무리 소송을 해도요. 아무리 소송을 해도. 네.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게 그 영어를 open the policy인데 open the insurance policy인데 그게 뭐냐면은요. 네. 우리가 많이 다쳐가지고 15,000불 달라 그랬는데 인슈런스 컴퍼니가 그냥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인슈런스 컴퍼니가 잘못을 해가지고 폴리시가 오픈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만 불을 받을 수 있고 뭐 몇백만 불 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네. 폴리시가 오픈된 케이스가 많아요. 그런 경우까지 가면은 우리 변호사님들처럼 교통법 전문 변호사님을 네. 찾아가야겠죠. 물론 이제 그럼 그 교통사고 변호사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군요. 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보험 한도가 낮거나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네, 때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제 다 UM 아니면 UIM을 해야 돼요. 네. UM은 다른 쪽에서 보험이 없으면 uninsured motorist 그 coverage가 있고 UIM은 underinsured motorist 있다며요. 만약 거기서 15,000불밖에 없는데 우리가 너무 많이 다쳐서 뭐 5만 불, 10만 불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15,000불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UIM이 만약 10만 불이 있으면은 네. 거기서 10만 불에서 15,000불 받았으니까 8만 5천 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저 인슈런스한테. 그럼 내가 그 UM을 가입을 해놔야 되는 네. 거죠? UIM, UM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네. UIM은 15,000불을 하는 분이 많이 요새 되게 많이 보이는데요. 네. 고급 차 타면서. 근데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네. 근데 저쪽에 15,000불밖에 없고 우리 15,000불밖에 못 받아요. 그게 10만 불이었으면은 8만 5천 불을 더 받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요새 다른 게 너무 다 비싸졌어요. 뭐 네. 병원비도 비싸지고 네. 다 비싸지니까는 15,000불 받으면은요. 뭐 3분의 1 받아도 거의 아무것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니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10만 불. 네. UIM 10만 불을 해야지 네. 네.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LA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정말 면허 없는 분들하고 사고 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저희 사무실에 가장 최근에 조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우리 손님은 테슬라 네. 좀 그래도 고급 차를 이렇게 운행하고 계셨는데 상대방이랑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교차로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경찰이 마침 출동해서 이렇게 드라이버 라이센스 면허증 이렇게 조회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가 저 사람 홈리스다. 홈리스고 면허는 지금 서스펜드 됐다. 정지된 상태고 저 차는 와이프 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홈리스인 줄 알았지라고 보니까 주소가 면허증 주소가 홈리스 쉘터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은 당연히 뭐 가장 최소로 이렇게 들고 있었고요. 네. 다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불행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차가 좋은 차인데 또 UM을 좀 한도를 좀 낮게 한 3만 불 정도로만 해놓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한 10만 불 정도로 해놨으면 더 많이 이럴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데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저희가 통계를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16%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이 보험이 없는 케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이 없거나 또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니멈으로 이렇게 커버리지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 보험으로 내가 뭘 보상받는다 이런 좀 기대는 좀 이제 접으시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유엔 커버리지를 좀 우리 차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만 불 정도로 높여 놓으시면 좀 네. 충분히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환자분들이나 손님들 이렇게 치료를 어디까지 해드릴 수 있는지 또 의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계속 상의를 해요. 그러면 보험 커버리지가 좀 충분히 되면 네. 뭐 정형외과도 가시고 또 페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보험 커버리지가 너무 미니멈인데 너무 많이 치료를 받으려고 이렇게 아. 기대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만약 그렇게 받으려면은요, own health insurance를 가야 돼요. 아, 네. 교통사고에서 받기는 힘드니까는 네, 네. 그냥 직접 health insurance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네. 이 교통사고 때문에 그거 받는 건 힘들어요. 네. 그럼 요즘에 참 물가가 오르면서 이 자동차 관련한 모든 것이 다 올랐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보험 UM 커버리지도 우리가 좀 작게 갖고 계셨다면은 이번 기회에 올려놓는 것도 안전할 것 같아요. 되게 안전할 거. 특별히 요새는 또 자동차 사고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자동차가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인슈런스가 없는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네. 늘어나는 것 같은데 뭐 상대방한테 기대를 하기보다는 내가 맞습니다. 좀 내 스스로를 안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는데요. 네. 어떤 분은 또 저희 손님 중에 차가 토탈이 나서 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아 차가 다 토탈이 났으니까 네. 뭐 몇만 불 이렇게 차 토탈이 났으니까 큰 기대를 보상금을 난 많이 아. 받겠지 이런 기대를 하셨는데 치료를 또 너무 안 받아서 네. 치료를 뭐 이렇게 저희가 물리 치료나 카이로프랙틱을 이렇게 좀 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들 비즈니스나 생계가 바쁘시니까 치료를 얼마 받지를 못해서 보상금은 치료를 얼마나 받고 치료비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좀 본인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적으니까 조금 이렇게 불만을 가진 경우도 있는데요. 또 치료를 좀 충분히 받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호사 사무실과 상의를 해서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항상 안전 운전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교통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이 보험 처리 과정도 미리 알고 계시면은 네, 운전하시는데 맞습니다.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우리 차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는 길에 또 사고를 네. 목격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코비드가 이제 끝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교통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좀 안전하게 운행하시고 이런 좀 골치 아픈 일에 네. 좀 인발부되지 않는 게 사실 최선이지 않나 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 또 상해 또는 레몬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무실은요 213-351-3513입니다. 213-351-3513이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이나 인터넷 그 검색창에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이렇게 치시면은 저희 네. 웹사이트에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 사무실은 LA에 위치하고 있죠? 네, 우리 지금 LA 다운타운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연락을 해주시면은요, 우리가 뭐 LA 다운타운에 있는데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직접. 네. 교통사고나 상해 또는 레몬법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으로 연락 주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알렉스 차 변호사님 그리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